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국말의 바탕을 둔 새로운 인문학 펼치기. 이제 내 쪽에서 했던 다짐이라는 게 일주일마다 더 새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새로운 인문학 펼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짐하는 바는 나날이 또는 일주일마다 더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그 골자를 추려봤었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의 어떤 이 뼈대들, 이것들은 내가 생각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가르침, 배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고 나서 인문학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뭐에 대한 이론이냐 하면은 윤리나 도덕. 윤리나 도덕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론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인문학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가지고서 가꾸어 놓은 하나의 윤리나 도덕의 바탕이 뭘까? 이거는 이제 일찍부터 그 이론을 만들었죠. 도덕 발달 이론,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 윤리나 도덕, 이거는 함께성의 윤리고 도덕이죠. 함께 하니까 혼자 있으면은 윤리나 도덕은 필요 없는 거죠. 함께함의 어떤 윤리, 도덕이다. 그럼 이제 이 함께함이라는 게 무엇과 어디까지 함께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이 함께함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이죠. 사람이 뭐냐,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에서의 함께성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나, 사람, 여기서 이제 비롯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에게 나는 저번에 얘기했죠. 어떤 일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나라는 이런 말은 어떤 일에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어버이가 나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물이라든지 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구름이라든지 온갖 것들,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지 만물들이 나를 낸 것이죠. 그러면 나는 것으로는 내가 나는 거니까 나 혼자이지만은 나를 낳은 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 몸이 예를 들면 함께해서 내가 나온 거죠. 나의 몸은 뭡니까? 아버지의 몸과 아버지 쪽의 몸과 어머니 쪽의 몸이 모여서 내가 된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아버지의 몸은 뭐냐? 우리 또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예를 들면 어머니의 몸은 뭐냐? 또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몸이 하나로 모여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버이가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낳고 낳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내가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또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나아진 것이다라고 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의 몸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낸 것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는 생명체가 발생을 어디서 발생했다고 그럽니까? 바다에서 뭐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꼭 그게 바다에서 만들어졌든 안 만들어졌든 간에 나라는 것이 천지 만물로부터 쭉 비롯해 가지고 나아졌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나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함께성, 함께 하는 것인데 그 함께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나의 함께성으로 볼 때 확장이 되죠. 모든 것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있다. 또 그러면 사람이 뭐냐? 사람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사람 아닌 것과 함께하는 거죠. 왜?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숨도 쉬어야 되고 뭐 물도 마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밥도 지어 먹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이라든지 햇볕이라든지 또는 뭐 곡식이라든지 온갖 것들로 쭉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바깥쪽으로 나아가지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함께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는 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저는 재밌어요. 내가 나를 저라고 그래요. 저는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도 저예요. 나는 오로지 나만을 나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만을 나라 건데 저는 뭐냐면 나도 저가 되고 저도 저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가 못 붙느냐? 마다가 못 붙어요. 나마다가 없어요. 응?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마다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나가 다 저야. 그래서 저는 뭐가 붙습니까? 붙을 수 있어요. 저마다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다 저예요. 낱낱이.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낱낱이 그걸 갖다가 함께 부를 때는 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낱낱이 저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성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예를 들면 이제는 저들이 되는 거죠. 저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뭡니까? 저들을 넘어서 있는 모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모두는 남까지. 저들끼리에다가 밖에 있는 남을 다 합치면 그게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까지 그래 뿌리면 뭡니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 뭡니까? 남아 있는 거. 저들의 바깥에 남아 있는 게 또는 나의 바깥에 남아 있는 게 남이에요. 남아 있어. 남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함께 하느냐? 끝까지. 남의 바깥에 있는 온갖 것들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 사람이 살려면은 뭡니까? 그 뭐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그뿐입니까? 뭐 바다에는 물고기도 있어야 되고 뭐 온갖 것들, 산에는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성의 바탕은 뭐라고 했어요? 이 낱낱의 저들이 다 뭡니까? 나이지만은 나은 것으로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낸 것으로서 천지 만물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함께성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함께성과 함께 내가
나를 바탕으로 해서 저들과 남까지 것까지 하는 이런 함께성을 한국 사람은 바탕에 예를 들면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눈은 뭐냐? 함께성이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을, 함께하는 또는 존재들을 한국 사람은 뭐에다가, 무슨 말에다가 담느냐?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세상도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세상 이렇게 하듯이 한국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단계마다 우리로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 우리로 바라볼 때 세상을 우리라는 어떤 그 큰 울타리로서 바라볼 때 이게 울이 이제 이게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예를 들면은 세상을 우리라고 바라볼 때 이 우리는 이게 우리를 가장 단순화시키면 뭐로 했냐면 나하고 누구하고 합쳐져 있습니까? 나하고 남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은 부부도 뭡니까? 나하고 남이 합쳐져가 부부가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돼요? 부부를 뭐라 그래? 부부도 남남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나와 내가 아닌 남이 합쳐져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나들하고 달라요. 나와 같은 것들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가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잖아요. 나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됐을 경우 이거는 나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나는 남자고 우리 집사람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마누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우리 마누라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게 our wife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응? 영어의 we하고 한국말의 우리하고가 달라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누라죠. 왜? 우리는 나와 남이 합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우리 속에 있는 나하고 우리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우리 속에 있는 나와 우리 마누라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냐면 나하고 마누라로 이루어진 우리예요. 나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 마누라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거 잘못된 말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my wife라고 말해야지. 근데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 논리가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예를 들면 왜 my wife라고 말하냐면 our wife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의 마누라가 돼버려요. 그들은 공동이 그게 되는 거예요. 중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다가 나의 마누라 이렇게 해야지 나들의 마누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마누라가 어떻게 공동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말하는 우리는 나와 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지면 뭡니까? 바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어로 이제 예를 들면 we라는 걸 번역할 때 주로 이제 우리로 하죠. 하지만서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은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를 넘어설 수 있냐? 우리 속에는 나와 남이 있기 때문에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20대부터 나를 괴롭힌 게 뭐냐? 자리와 이타였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리와 이타. 중국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이해관계를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자리와 이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과 남을 이롭게 하는 그 이분법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이 자리와 이타를 넘어서는 이걸 함께 하는 게 없어요. 자리와 이타를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셈을 들어가 보면 다 네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야, 그 사람은 정말 뭐 이타적이다. 이타적이 되면은 뭡니까? 자리를 갖다가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걸 하나로 탁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면 될까요? 에? 우리가 좋다. 우리가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중국말로는 담기지 않는 거예요. 풀어서 써야 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말을 짓지만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걸 위해서 뭘 한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할 때 어떤 게 생겨났냐면은 나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밥을 굶을 수도 있어. 한 끼, 두 끼 굶을 수도 있어. 나는 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밥을 좀 더 먹을 수 있어. 나와 밥까지.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니까 내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 뭐. 왜? 우리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큰 나예요. 저만을 넘어선 큰 나예요. 한국 사람에게 가장 작은 나는 저만이에요. 저만. 우리는 뭐냐면 저만을 넘어서 나와 남이 함께하는 우리로 나간 큰 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루어진다 하면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나가 큰 나로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큰 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와 이타의 이분법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알게 된 게 한 40대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예를 들면 이 자리와 이타라는 이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기 힘들었는가. 그럼 그들에게는 나가 있고 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이 있어요. 나 아니거나 나 아니면 나들이거나 아니면 남이에요. 이게 나들이 이게 뭐냐 나와 같은 것들이에요. 위.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함께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찌 말하면 남을 위해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우리는 뭡니까? 남을 위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것은 내가 그 속에서 남을 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냐? 내 거 포기하고 남을 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함께성이라는 것이 아주 독특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독특한 바탕 위에서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윤리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을 한단 말이죠. 나들과 남의 차이점이 뭡니까? 나들과 남의 차이점이요? 예. 나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내가 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나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먹기 싫으면 나들도 먹기 싫은 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깥으로 배제가 된 사람이에요. 배제가 된 사람.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나의 차원에서는 내가 여기 해줄 게 없어. 사람의 차원에서는 내가 해줄 수가 있죠. 나도 사람이고 나들도 사람이고 남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차원에서는 어떤 점에서 해줄 게 있다 하더라도 내 차원에서는 남에 대해서는 나는 해줄 게 전혀 없어요.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함의 우리가 있고 배제의 우리가 있고 그렇지 나들은 말하자면 포함의 우리고 남은 배제의 우리가 되나요? 자 이제 이렇게 보죠. 우리말에 쓸 때
외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말할 때 무슨 말을 씁니까? 우리나라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저희 나라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한국 사람이 저는요 또는 저희들은요 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당신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배제시킬 때 저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요 했을 때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걸 배제를 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 저는요 저희들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과는 다른 나들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이 우리를 닫아요. 닫힌 우리가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열린 우리가 있어요. 한국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한국 사람이 저들을 갖다가 나들을 우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들. 그때는 뭘 붙입니까? 끼리를 붙여요. 우리끼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다가 끼리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나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남을 그렇게 배제를 안 시켜요. 뭐 우리 잘 살아야지 그러면 꼭 남이 배제된다는 뜻이 거기엔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면은 남은 나는 일단 상관하지 않겠다 할 때 우리끼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나들로 우리를 끌고 갈 때는 여기는 우리끼리란 말도 쓰고 실제 때 그때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저들끼리 그런 거예요. 저는 저들끼리야.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닫혀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나를 남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들과 남이 따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대칭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 지금 저기 그림은 지금 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거 이제 뭐냐면은 발산단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나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나들이에요. 나들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남은 이제 밖에 있는 거예요. 네.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말 또 우리 민족 공동체 역사 속에서 저렇게 언어를 가지고 나들, 남, 우리 이렇게 도식화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나들의 우리가 아니라 남까지 아우르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구현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 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을 나누는 범주가 뭐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 사람을 나누는 범주는 네 가지가 있어요. 낱낱의 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나들이에요. 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까지가 있어요. 남까지. 그 다음에 끝까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제 좀 늦게 오셔서 그런데 아까 여기 나 설명할 때 했었죠. 나는 세상에 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이 숨이 떨어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뭐 부모라도 어쩔 수 없고 자식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낱낱의 저만 따로 하는 저도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내 몸이라는 게 아버지 몸하고 어머님 쪽 몸을 갖다가 모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이면서 뭡니까? 어버이의 몸이 모아진 거고 또 어버이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아진 거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한 20대 올라가면요. 내가 예를 들면 제치원에 지금 뭐 족보에 보면 24대인가 뭐 25대 그것도 실제 맞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면은 20에 24성을 하면
그 얼마나 그 갈래가 나눠진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0에 24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유전자는 나의 유전자하고 거의 막 같은 하나의 그 뭐랄까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경주 최씨인데 내 속에는 최씨 유전자가 되게 제일 적어. 만약 우리가 경주 최씨는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은 24성을 지내버리면은 우리 예를 들면 할머니 쪽에나 외가 이쪽에는 보면은 반복되는 성씨들이 있어요. 왜 할머니 쪽은 그쪽에서 계속 결혼하니까 그 한 고을에 살면은 저쪽에 성씨는 계속 들어와. 근데 내가 최씨, 동성동본 이런 거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이쪽에는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유전자만 가지고 말한다면은 최씨 아닌 그 유전자, 할머니 쪽 유전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관념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유전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저들 그리고 남까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까지 함께 할 때 남까지 함께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뭐 유전적으로도 우리가 뭐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남까지 함께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언제나 그걸 남까지 함께 해야 돼요. 뭐겠어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게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알아먹잖아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나는 이 말 알아먹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저들 이렇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한 집단이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함께 일구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누가 만들었겠어요? 내가 볼 때 그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란 말은 엄청 오래된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일연의 삼국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의 역사서 있잖아요. 그 역사서에서 기록해 놓은 거는 어떤 사건들 굉장히 단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서에 한국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거 그거 진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서 쓸 때 그저 그렇게 해놔요. 우리가 예를 들면 풍문 들은 거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막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함께 온 게 뭐예요? 이거예요. 다 이게 함께 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께 하도록 또는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이 말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은 나들, 워먼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란 말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란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나를 말하거나 나들을 말하지 우리라는 말은 이 개념이 잘 형성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하죠. 에이, 중국 사람도 뭐 그게 개념이 잘 이렇게 될 거야. 말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말을 할 때 이 남이란 말이 없으면요. 남이라는 걸 설명을 못 해요. 남 그러면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남이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저들의 밖에 있는 어떤 거 뭐 이렇게 하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정도로 좀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집단이 어떠한 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대로 알아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자, 한국말에만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중국말에도 없고 서양말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만 하면 다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 그 개념을. 그 다음에 우리가 번역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답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저건 정말 꽃답다. 사람답다. 대통령답다. 이렇게 말 쓰잖아요. 근데 중국 말에는 이게 답다라는 것은 없어요. 된다는 말은 있어. 그거는 예를 들면은 된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것 중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아야 되고 어떻게 윤리를 해야 되느냐. 공자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러면 이거 중국 사람한테는 이게 토시가 별로 없으니까 임금은 이 사람들 해석은 해요. 자기 중국식으로 하면 임금은 임금이 되고 신하는 신하가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은 아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이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 더 나갔어요. 조선시대 은혜본에는 어떻게 했느냐. 임금은 임금이 되고 신하는 신하가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은 아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더 나갔어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그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중국 사람은 그건 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슴푸레하게 설명을 하면 어슴푸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다라는 말을 쓰니까 뭐랍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5번 나와요. 우리는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그걸 두는 거죠. 말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은 좀 심하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문법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게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함께 하니까 그 말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맥락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바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저들 그 다음에 남까지 할 수 있는 큰 바탕을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대? 우리가 있어 그래요. 한국 사람에게 우리는 온갖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세상을 이렇게 이 4가지의 범주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주 또렷합니다. 그게 아주 또렷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할 때 생각, 행동,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은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 나인 저를 위해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들을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남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나 한 사람이 어떤 경우 저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하기 저들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함께 잘 했을 때 한국 사람은 뭐냐? 가장 사람다운 사람.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뭐냐? 그 필요에 따라서 저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이것을 고루고루
두루두루 널리 잘할 수 있는 사람. 저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저들을 위해서 할 때 내가 그게 적용되는 잣대가 있어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해요? 고루고루. 저들을 위할 때는 고루고루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할 때는 고루고루, 잣대가 고루고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들을 위해서 할 때는 내가 어떤 잣대일까요? 남. 그럼 두루두루. 둘레인. 두루두루 하는 거예요. 남은 두루두루 하는 거예요. 그 빠짐없이 두루두루 이렇게 남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는 뭡니까? 널리. 뭐 산에 사는 것들이나 뭐 이렇게 바다에 사는 것이나 뭐 사는 것들고 다 예를 들면 널리.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저를 위해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나를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걸 뭘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생각하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근데 저들을 위해서 할 때는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저들이니까 거기는 고루고루 해야 된단 말이죠. 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오로지 나에 관한 것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왜 그러면 여기까지 가 있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은 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천지 만물로까지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천지 만물로 이어져 있다. 왜? 사람은 온갖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살리는 힘을 다 살려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온갖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살리는 힘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그 당연히 고마워하는 거죠. 고마워하니까 그 존재들, 그 존재를 위하는 일에 내가 당연히 마음이 쓰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 저렇게 되면 먼저 그냥 드는 생각이 고루고루 두루두루 널리에 뜻대로 억압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오늘 이제 예를 들면은 아침에 가면 어제 집사람이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뭘 이렇게 택배 상자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나보고 저기 한 교수님이 사과 보냈대. 당신 보고 들고 들어오래.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다닌다. 그래서 나는 또 보냈네. 왜냐하면 나하고 뭐 그 친구인데 잘 못하지만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어디다 주문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도 근데 이번에도 그거에 사과인데 껍질째 먹는 사과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 참 예를 들면은 그 마음이 안 됐죠. 나한테 그걸 보내면 또 내가 보내야 되는데 나는 그 보내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보냈는데 내가 보내보면 쌤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그게 뭐야? 나는 안 보냈으니까 나는 받기만 해야 내가 마음속에서 고마워서 항상 뭐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지. 아이고 보냈네. 알았어. 그거 저기 신청해가지고 또 보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나보고 당신 뭐 할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만둬. 그걸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한테 보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 왜? 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은 내가 막 30분, 1시간, 2시간도 막 떠들어. 막 열불을 내는 게 이런 건 막 떠든다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택배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어제 저녁에 메시지가 내일 통화하면 하겠대. 그래서 난 우리 큰이 좋았어. 이제 그때 고맙다 그러면 되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통화가 와서 탁 쳤더니 아이고 또 사과를 보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말이지 얼마나 힘든데 그걸 보냈냐고. 왜냐 정년퇴직할 때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왜 보냈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아니야. 지금 올해 저도 출석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통화를 하면서 뭔 얘기가 있냐면 그 한 교수님하고 나하고는 이걸 해가지고 한 교수님은 외국에다 발표하고 이러니까 이 도덕성 그 이론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선물도 오고 이런 건데 딱 얘기가 이제 도덕성에 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최 교수는
종이컵도 안 쓰고 뭐 이런 거요. 나는 그 종이컵이라는 게 1년에 내가 쓰는 종이컵은 한 2-3개가 될란가? 대학에 있을 때도 나는 항상 내 컵을 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컵이 없으면 내 컵이 없으면 아예 물을 안 마셔버려. 뭐 등등. 그리고 나는 커피 뭐 이런 것도 잘 안 마시고 뭐 거의 맹물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나보고 이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이 최 교수처럼 종이컵 쓰는 걸 불편해하고 뭐 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행복에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친구도 뭐냐면은 육식을 안 해, 요즘에는. 저번에 만나니까, 작년에 만나니까 육식을 안 하더라고. 왜? 뭐 몸도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지구 온난화니 뭐 이렇게 이 가축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하고 이제 약간은 비슷한데 나는 이제 어떤 점에서 좀 더 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지금 권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눈이 자꾸 좀 심하게 나빠져요. 왜냐면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도표 그리고 글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한다고 계속 저거 쳐다보고 다른 사람 글 읽고 뭐 하고 하면 눈이 좀 나빠지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안경을, 저번에 썼던 안경을 어떤 건 쓰면 이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도수 높은 게 이제 나한테 지금 그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테레비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자막이 잘 안 보이는 상태인데, 그러면 내가 눈이 나빠진다? 그러면 내가 저만 생각한다면, 나만 생각한다면 왜 내가 지금 그 눈이 나빠지는 일을 해야 되나? 지금도 뭐 요 상태로만 조금씩 나빠지는 상태로 유지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내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눈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이고 눈 좀 나빠지면 어떠냐? 그거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나만을 위해서 뭘 막 하다가 눈 나빠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 눈으로 가지고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눈이 좀 나빠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된다라고 해서, 작은 나만 생각하면은 눈이 나빠지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큰 나, 우리라는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뭐 우리를 위해서 내 눈 좀 나빠지게 했으니 그 다음에 내가 뭐 이 눈 가지고 뭐 앞으로 뭐 20-30년 뭐 멀쩡하게 살 것 같지도 않고 괜찮다. 그 뭐 또 내가 정말 눈이 나빠지게 이렇게 한도 나 또 그렇게 좀 살아보면 어떠냐? 그래야 내가 맨날 뭐 장애인 건데 그 사람들 심정도 내 더 다가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내 친구도 얘기했어. 나보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불편함, 예를 들면은 내가 저를 위해서 또는 저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었는데 그걸 그것까지 생각해서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안 함으로 비롯하는 나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나 몸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편함이 이쪽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생겨나는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더 클 때는 여기에서 불편함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넘어갈 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하듯이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종이컵을 쓰지 않는다. 그건 나는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스러워. 그럼 그지 뭐.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 상황에서 쓰지 않을 때 나한테는 뭐냐면은 반드시 이게 따라와요. 그래 그래. 왜? 내가 뭐 이 세상에도 사라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앞으로 태어날 그 사람들, 아이고 그들이라도 잘 살면 좋은 거지 뭐. 그런 어떤 것에서 이게 그 균형을 잡아줘요.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여기서 느끼는 불편함, 이게 저들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조차 없을 때는 저를 갖다가 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 하게 되면 엄청난 불평, 불만이 생겨요.
근데 저들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완화가 돼요. 아이고, 내가 뭐 하고 싶지만 처자식 생각하니까 또 우리 생각하니까 이렇게 또 여기에서 뭘 하고 싶었는데 여들의 뭐 이게 없을 때는 이거 하고 싶을 때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엄청난 불만이야. 이번에 우리 정당이 말이지 투표해서 이겨야 되는데 정치판 봐봐요. 온통 저들끼리 해가지고 지 뜻대로 선거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불평, 불만, 막 온갖 것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까지 생각하면 아이고 그래 뭐 내가 참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뭐 저 사람들 나보다도 한 표라도 더 받았으니까 한 명이라도 국민들이 더 지지해 줬으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 그럼 그다 라고 하면 이게 불만이 좀 적어져요. 억누르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뭐 내보다 뭐 한 표라도 어떻든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불만이 커지는 게 뭐냐면 야, 저 사람들 찍은 사람들은 다 이거 개판이라고 하면 뭐냐? 엄청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편의 멀쩡한 국민들을 갖다가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 못난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건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은 이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뭐 예를 들면 불만 이런 것들이 불만 그 자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스러움을 느껴요. 자유스러움.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바탕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윤리에 있어서 극과 극을 달려요. 한국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밑에 들어가면 이거는 오로지 저만 정말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폭이 엄청 커요. 미국 사람들의 이제 우리가 싸잡아서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진폭이 적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저만이나 저들 이게 두 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국 사람은 어디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무슨 얘기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르칠 때 교수가 가르칠 때 뭐 해라고 말해야 된대. 그럼 편해한대. 그럼 지가 그거 하는 거고 뭐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네. 그게 뭐냐면은 규정을 편애한다는 거예요. 그럼 딱 해. 그대로 하는 거고 그거 바깥에 거는 뭐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왜 이제 그러냐? 자꾸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만의 세계를 예를 들면 그런 게 저만 무언가를 지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가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교수가 바라는 것하고 전혀 동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가 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아예 교수와의 뭐 공적인 이런 관계에서는 교수가 뭔가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딱 해서 하면 거기에 자기가 딱 맞을 수 있고 바깥에 거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나는 당신에게 뭘 하면 되지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럼 편애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벗어나서는 나는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거 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은 오늘날 사회가 아까 말한 기술 천국이 돼가지고 뭐 인공지능 앞으로는 더 하겠죠. 기술로서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기술이라는 게 이게 다 좋게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술은 예를 들면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또 내 마음대로 내 쪽으로 끌고 와서 내가 돈 버는 데 쓰이고 등등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쓰이는 거죠. 다 기술이라는 게 좋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저 중심에
또는 기껏 나가봤자 저들끼리 하는 이 상황에 머물렀을 때 이게 뭐냐? 자본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유형이에요. 자본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유형이 바로 요 두 유형이에요. 자본주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남까지 나가는 거 싫어해요. 자본을 예를 들면 획득해가 자본을 축적해가 뭐 하든 자기가 남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남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의 획득과 소유라든지 또 자본을 획득하는 방식 자체가 저와 저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예를 들면 시장에 들어가면 어떤 시장을 누구한테 뭐 함께 시장을 공유하자 그래요. 시장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가 개념이 뭡니까? 시장 전쟁이잖아요. 자기가 물건 만들어 팔면은 그거 시장에서 안 팔리면 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살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인 방식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처지에서 보면 뭡니까? 자기가 물건 개발해서 물건 만드는데 안 팔리면 자기는 뭡니까?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죽기 살기로 나 아니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것까지 자본주의는 그것까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자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어지질 않아요. 뭐 자본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지구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걸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어쩌는 경우에 자기가 저나 저들을 위해서 그걸 어떤 경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예를 들면 저와 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문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남까지 함께 하는 것을 허물어뜨리는 동시에 어디 갑니까? 끝까지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좀 심하게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한 30년 뒤 같으면 우리 손자가 42이야.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 지금 우리 아들. 그 30년 뒤에 내가 볼 때 나는 그때는 없겠죠.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30년 뒤에 지구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을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거로 생각해.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제 내년에 70년 동안 뭐 내년까지 한번 보세요. 7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다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물려준 이 지구라는 게 그렇게 초라하다? 그럼 내가 무슨 낯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매일매일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막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막 해. 사람들 보면 막 온갖 소리 다 하고. 그거 예를 들면은 30년 뒤에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평균 수명으로 하면 우리 아들은 죽지도 않았어요. 나이 72 될 테니까. 아니, 우리 아들은 72이고 예를 들면 우리 손자는 예를 들면 그때 가봤자 42밖에 안 되는데 30년 뒤에 이놈의 세상이라는 게 내가 바라기는 현 상태라도 유지되든지 현 상태라도 조금 나아져야 나의 나날이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참 기쁘죠. 왜? 그거 다 우리인데. 나라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를 들면 그들이 예를 들면 삶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때 가가지고 걔네들이 정말 좀 심하게 해서 피눈물이라도 흘린다 그러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살다 갔지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 하다가 가는 건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조차도 거의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집 얘기를 해서 좀 못하지만 우리 집 사람 이런 생각 안 해. 하면은 좀 피곤해. 왜? 억압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억압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길들여지 자기를 그렇게 길들인 거예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 사회는 나를 그렇게 길들이지 않았어. 종이컵을 사용하도록 길을 들인 거예요. 나는 우리 사회가 나를 길들이는 것을 내가 거부를 해온 거야. 끊임없이. 거부를 하면서 저항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억압을 받고 뭐 저항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즐겁게 길들이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 손자가 30년 뒤에 42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 그 많은 손자들 걔네들 좀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야 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살았던 거에 대해서 야,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살았던 거야.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30년 정도도 그 앞을 내다보고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면은 또 나라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 이 세상에 진짜 살다 간 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와 저들과 남까지와 그까지란 이것이 그냥 그만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뭐 눈 좀 예를 들면 좀 뭐 빨리 눈이 좀 뭐 잘 안 보이겠으니 그게 뭐 대수냐. 그것도 기쁨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은 자기 뭐 죽음으로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자기 죽을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표정을 보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억압받고 뭐 괴롭고 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래. 2천만 동포뿐만 아니라 뭐 사회 동포도 있는 거고 뭐 뒷사람도 있는 거고 뭐 앞사람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꾸 그러니까는 닫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 행위의 가장 핵심으로 삼았을 때 그 집단에서 벌어지는 정치라는 게 결국 가서는 황당한 일들 막 벌려놓는다 이 말이지. 뭐 그 사람들이 또 뭐 당장 예를 들면 실업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를 모아야 되고 지가 예를 들면 당선이 돼야 되고 뭐 등등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우리 멀쩡한 사람들 처지에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어쩌면 서양에서는 뭐 프로이트는 도덕성 이론은 아니지만은 프로이트가 어찌 말하면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볼 것인가에 하나의 어떤 큰 새로운 출발점을 이뤘어요. 그럼 프로이트 이후에 예를 들면 뭐 피아제니 콜버그니 이런 피아제는 이제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이거는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 뭐 비고츠키 그다음에 뭐 콜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와 저들의 문제는 좀 이렇게 같지만은 남까지의 문제까지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까지는 아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골버그란 사람 이제 그까지에 대해서 약간 존재에 대해서 언급은 해요. 근데 이게 흐릿한 거예요. 콜버그가 말하고 있는 그 도덕성 발달하는데 6째 단계가 읽어보면은 아주 흐릿해. 내가 하고 있는 이 그까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흐릿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이걸 담아낼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 그들은 맥락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맥락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맥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각자 몸은 다르고 부모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의 그 문화 공동체, 문명 공동체로서 함께 해온 거고 그래서 그 함께 속에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 매우 다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성이다. 지금 이제 시간이 1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쉬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무리로 나누고 또는 사람과 사람 밖에 있는 것을 무리로 나눴을 때 아까 저들, 남, 것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만 했을 때, 저만 하면 누가 배제가 됩니까? 저들과 남과 그것이 배제가 되죠. 예를 들면 저들과 남과 그것을 예를 들면 함께 하는 상황인데 이게 배제시킬 때 저만이 이게 이제 뭡니까? 이때 뭐가 발생합니까? 윤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만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저만이라는 건. 저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저만 할 때 저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가 해도 되는 때는 저만이라 안 그래요. 저만이라는 것은 이게 만이 뭡니까? 이게 닿는 거예요. 우리가 많다 있잖아요. 그럼 다 이루어진 게 이게 만이에요. 이게 많다는 뭐냐면 만하다. 다 된 게 이제 많다가 뭐냐 만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럼 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채우려면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최고로 딱 이렇게 경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저라는 것을 해가지고 딱 끝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저만이에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다쳤죠. 다쳤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다쳐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윤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저들만 하면은 이게 뭡니까? 저들의 밖에 있는 것에 대해 다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까지는 만 안 붙어도 돼요. 까지라는 게 이게 뭡니까? 딱 경계를 지워줘야 안 지워져요? 경계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까지만 하면은 남까지의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리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것까지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것까지 나갔잖아요. 그럼 이때는 윤리성에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 것까지 바깥에 없으니까. 모든 것까지 존재까지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저만, 저들만, 남까지 요 세 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가족이 함께 사는데 저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거의 뭡니까? 마약에 빠졌다. 그럼 저만을 위해서 집에 있는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뭐 훔쳐서라도 가져가서도 예를 들면 마약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윤리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만. 막 이렇게 다른 가족은 이제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노름에 빠진 사람도 그렇잖아요. 노름 때문에 엉망이 돼도 막 그러지 말라 그러고 온갖 하는데도 저만을 위해서는 그게 윤리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법의 영역에 넣으면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들만.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선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뭡니까? 저들만 좋은 사람을 갖다가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엉터리 소리 하는데도. 그러니까 공약을 갖다가 되먹지 않은 공약을 하더라도 저들만 좋겠다 하면 그거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전에 뭡니까? 동유럽에 인종 청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르비아인가 뭔가 하여튼 이런 데서만 내전 벌어졌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저들만 지지해주는 그걸 막 뽑아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 종족들하고 국내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온갖 일이 벌어진다. 이게 저들만이에요. 그 다음에 남까지. 이거 남까지가 뭐냐면 남까지만 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은 이 인간 중심주의. 사람까지만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사람 바깥에 있는 것들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람까지도 허물어져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저만 또는 저들만을 위해서 남까지 기어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이 저 바다 밑에 있는 석유, 석탄, 온갖 것 다 파다. 석탄은 안 파는구나 아직까지. 석유니 이런 걸 화석연료를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태우니까 지구가 예를 들면은 탄산가스 양이 늘어나고 예를 들면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 사람께는 뭐냐면 다친 우리가 있어요. 다친 우리가 있다. 그 다음 또 한국 사람에게 또 뭐냐, 어떤 가능성이 열린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이 열린 우리일 때 이제 뭐냐면은 저들은 고루하고 남까지 예를 들면은 이 두루하고 끝까지 널리 하는 그러한 우리고, 남까지 예를 들면은 뭡니까 두루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건국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한국 사람은 뭐라고 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덕이라고 그러죠. 그 덕을 뭐라고 적었냐? 큰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덕. 덕까지 나아가려면 사람이 뭔가를 일단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을 뭐라고 했어요? 클인이라고 했어요. 덕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잣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또 의라고 할 때도 이걸 클 의라고도 말하고 오를 의라고도 말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덕, 인, 의 이런 중국에서 가져온 글자지만 실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바로 큰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 사람은 큰 사람이 돼야 된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저만을 넘어서 또는 저들만을 넘어서 남까지를 넘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저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남까지 위해서, 것을 위해서 이것들이 고루, 두루, 널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일 때 한국 사람은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다음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다음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바탕에서 솟아오르면 엄청 그 열망이 뜨겁고 커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런저런 한국말이 갈고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인데 한국말이라는 게 이게 희한한 겁니다. 정말 희한한 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논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눈을 감았다가 눈을 이렇게 탁 뜨면은 내 눈앞에 있는 게 이예요. 이. 지금 있는 거.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것이 하나가 내가 이것으로서 이 또는 이것으로 이제 마주해야 되는. 마주하는 것이 되겠어요. 내가 이것에서 뭔가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뭐냐? 내가 이제 눈으로 볼 때는 끝이 있어야 돼. 내가 눈으로 탁 보면 다 끝만 보이잖아요. 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눈을 이렇게 감았다고 탁 뜨면 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도 이거 뭡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약간 내 온도보다 낮네. 끝이 있는 거지. 끝이 있어야 돼. 이가 되기 위해서는 끝이 있어요. 또 뭐가 하나 있을까요? 끝이 있는데 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유치원에 갔다 칩시다.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다가 내가 뭔가 하나의 일을 하나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없잖아요. 없었다가 뭔가 하나가 이렇게 탁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그었는데. 그럼 이것의 요건이 뭐냐? 이것이 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낱낱의 이가 되는 거예요. 낱낱이 돼야 이제 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렇게 되죠. 그럼 갓 태어난 애기는 이 세상에 이도 없는 거예요. 다 하고 면 눈에 이렇게 떡 이렇게 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을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애기들이 알지만은 뭔가 이렇게 끝을 만들어야 돼. 이 끝나는 지점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낱낱이 되는 거예요. 낱낱이.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을 가진 것이 끝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나의 그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것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것과 합쳐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예를 들면 이게 것과 그러니까 겉과 속 할 때 이렇게 써요? 예. 끝과 겉과 그럼 이 겉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는 겉다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이제 거의 같은 계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하나가 이렇게 딱 일어나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이렇게 될 때 그게 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처음에 뭘 만나면 다 이예요. 이 또는 이것이 있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이 붓다. 이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용이 없어. 이것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데 이 모든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붓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붉은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예를 들면 붓다. 그러면 이 말은 뭘 지니고 있냐?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붓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붓다. 간다. 이건 뜻을 지니고 있어요. 간다. 그래 안 그래? 간다. 우리 머릿속에 가는 게 뭐다 이렇게 예를 들면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소곡은 뭐예요? 내가 유치원에 가서 학생들한테 소곡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에 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말이야 어제 소곡을 먹었거든. 그럼 얘네들은 탁 기가 쫑해. 소곡을 먹었어. 근데 그 소곡이 말이야 보니까 소곡은 붉어 빨개. 근데 그 소곡은 입에서 먹으니까 되게 달아. 그리고 그 소곡을 먹으니까 좀 있다가 배가 좀 아팠어. 그래서 나 어제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소곡이라는 것은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본래 이름은 이처럼 뜻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뜻을 이제 예를 들면 이 소곡이라는 게 뜻을 갖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소곡이라는 게 아까 예를 들어 뭐라고 했죠? 붓다 그랬죠. 또 뭐라고 그랬죠? 달다 그랬죠. 또 뭐라고 그랬죠? 배를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라는 것이 이제 이름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소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 이것은 소곡이다. 그러니까 이 소곡이라 어디서 나왔냐? 이것은 소곡이다. 여기서 이제 소곡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라는 것도 실제는 뭡니까? 내용이 없어. 그럼 이것은 뭘 가냐? 소곡이라는 것을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이것이 뜻을 갖게 만드는 게 소곡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곡이다도 이게 이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소곡에다 어떤 뜻을 갖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달다, 붓다, 아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국말에서 뜻을 지니고 있는 말, 아까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 다 뜻을 지니고 있네요. 이걸 우리가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뜻을 지니고 있는 게 몇 갈래가 있을까요? 뜻을 지니고 있는 거. 이건 뜻을 지니고 있다. 셋째, 꼴, 뭐 붓다, 뭐 크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인데 형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 뭐 간다, 뭐 먹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먹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먹다, 먹지는 거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가 있겠어요? 있음. 화병이 여기에 있다.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되다. 됨. 예를 들면 그는 대통령이 됐다. 예를 들면 그는 대통령까지만 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되다가 갖다 붙여서 뜻이 이제 예를 들면 뜻지니 말이 붙음으로써 그게 된 거구나. 뭐가 됐냐? 대통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같음. 이것은 이것과 같다. 같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맞음. 이것에는 이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 어디에 나와야 돼요? 맨 뒤에 나와. 그래서 그걸 나와야 이게 뜻을 가져. 나는 어제 집에 가가지고 한참 동안 밥을 찾아가지고 밥상에 차려놓고 그러니까 먹었다도 되고 못 먹었다도 되고 이거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뭘까요? 마지막에 아니라 오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좋음. 이게 오름과 좋음은 이제 가치적으로 가는 거죠. 좋다는 거. 나는 사과가 좋다. 나는 뭐가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말에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니다, 아님, 없음 이거는 안 되나요? 예를 들면은 그것도 있어. 지금 뭐냐면은 아니 하다. 그 다음에 못 하다. 여기 하나가 안 들어가서 그렇네. 일과 함께 꼴, 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진임이 있어. 이것은 책이다. 이것이 뭐냐면 책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다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다. 이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꼴 진임, 일 진임, 이 진임인데 이 진임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하다는 뭐냐면은 이 진임이에요. 이것은 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하다는 어디 갔나? 이거는 일진임이에요. 한다, 못한다. 이건 일이에요. 일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말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 지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면은 있음, 됨, 같음 이런 거는 왜 하나인데도 이거 갈래를 나누느냐? 문장의 형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지만은 같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과 같다. 하나의 문장 형식이 따로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그 다음에 좋다도 한국말에 좋다가 재밌어요. 좋다는 어떻게 항상 해야 돼? 나는 뭐가 좋아?
사과가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또 사과가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흔히 말해서 주격이에요, 주격. 영어에는 뭐냐면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만 있어요. I like 뭐 apples 이런 거.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만 있지 나는 사과가 좋다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개 다 있어요. 나는 사과가 좋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나는 사과가 좋으니까 뭡니까? 나는 사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 이전에 뭡니까? 나는 그 여자가 좋아야 돼. 나는 그 여자가 좋다. 이건 내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이것이 뭐냐면은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 지닌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닌 것이 뭐 하는데 쓰느냐? 아까 말하듯이 속옷과 같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뜻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 지닌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독주인가요? 네? 소독주는 그냥 만든 말이에요. 이거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로서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우리말에서 예를 들면은 놀 이게 맥박이에요. 이 놀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 노는 게 나와요. 놀다가 뭐냐면은 우리말에서 놀다 놀지가 뭐냐면 이게 노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노는 거예요. 줄을 하면 이렇게 파동치잖아요. 그게 노는 거예요. 손을 놀리다 하면 뭡니까? 손은 놀아봤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발도 놀리는 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나사를 박다가 나사가 논다 그러잖아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놓는 게. 그러면 실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뭘 보고 했냐면 이 맥박 이런 거. 언제나 이 맥박은 죽기 전에 놀잖아요. 이게 놀이요. 옛날엔 지금 맥박이 뛴다 안 뛴다 그러는데 아주 옛날에는 맥박이 논다 안 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은 뭐냐면 한자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놀 맥인데 이게 완전 우리가 이제 맥박이라는 말은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놀이 사라지고 맥박이 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놀지, 놀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놀고 뭐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에 관한 게.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놀지, 놀고, 노니, 뭐 놀면 이렇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다시 또 말이 생겨나요. 뭐가 생겨나느냐? 여러 개가 생겨나요. 놀이개, 놀잇감, 뭐 예를 들면은 놀이, 노래, 노름,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 놀이패, 또 놀이꾼 해가지고 여기에서 놀이라는 하나의 바탕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예를 들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말하면 하나의 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는 운동. 그 운동이 나타나니까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노는 데 쓰는 놀이개도 있고 노는 데 쓰는 놀잇감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노는 일을 갖다가 놀이라 그러기도 하고 놀기라 그러기도 하고 또 노래라 그러기도 하고 노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도 노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놀이꾼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놀이패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한국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이 맥박이라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그 맥박으로부터 이게 맥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나타내는 일을 지니고 있는 말을 하나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노는 거다 이게. 그 노는 걸 갖다가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들. 노래가 뭡니까? 그게 노래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끊임없이 이게 그 노래잖아요. 그 다음에 놀이도 옛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이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쭉 나오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지닌 것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래? 아주 단순해요. verb 동사라 그래. 그 동사도 여기서 우리식으로 하면 요 일을 나타내는 것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요 두 개밖에 없어. 비동사. 여기는 일반 동사하고 비동사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all은 다 어떻게 나타내냐? 영어에서는 is good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우리는 all을 갖다가 이것은 붉다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영어에서는 이것은 붉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다 붉어 이렇게 형용사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형용사는 영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be 플러스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지만 영어에서 뭡니까? is beautiful 그래요. 우리는 이것은 아름답다잖아요. 이것과 아름답다고 바로 이렇게 되잖아. 이것에다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그대로 갖다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름답다라는 진입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어에서는 this is가 나와야 돼. 그리고 beautiful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것은 아름답다 그러면은 이것이라는 게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진입말이 바로 붙어가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뜻을 갖도록 만든단 말이죠. 영어에서는 그게 아니라 한 달이 걸르는 거예요. this. 그 다음 is가 나와야 돼. 그 뒤에 beautiful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서양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일정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꽃은 아름답다. 근데 이제 실제 한국말에서 이 꽃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한국말에서는 이 꽃은 아름답다가 뭔가 이상해요. 예? 왜 이상할까? 그거 한번 집어내 보세요. 이 꽃은 아름답다. 한국말에는 이 말은 지금 불완전한 말이에요. 뭐가 이 꽃은 네. 빛깔이 아름답다. 이 꽃은 모양새가 아름답다. 이래서 이 꽃이라는 것이 아름다울 때는 이 꽃의 어떤 아름다운 부분을 끄집어내서 아름답다라고 말해야 돼. 왜? 이 꽃이라는 것은 전체예요. 그 존재 전체를 가리켜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존재 전체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꽃은 아름다움으로 다 덮여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 그렇게 예를 들면 다 덮어쓰려면 뭡니까? 이 꽃은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런 어법이 아니에요. This is beautiful. 그거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꽃과 관련한 것과 아름다움이라는 이 진입말.
이걸 통해서 이게 뭡니까? 뜻을 갖는 거예요. 아름다운 뜻을 갖는 거예요.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뜻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부여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그 존재 그 자체고 그 존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게 꽃이니까 좀 못한데 이걸 뭐라 그럴까? 꼭 먹을 수 있는 게 뭐 할까? 먹을 수 있는 거? 사과라고 합시다. 이 사과는 빛깔이 아름답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는 아름답다라고 말이 왜 이상하냐면은 사과라는 존재는 오로지 아름다움만 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먹기도 하는 거고 뭐 버리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그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를 뽑아내 가지고 말을 해야 그게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것도 주격이고 이것도 주격이에요. 그래서 이때 내가 예를 들면 이 사과는 할 때 이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어를 하는 고지말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고지말이에요? 고지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이 사과야.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인 이 사과의 모든 것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딸림 고지말이에요. 이 어뜸에 딸려있는 어떤 것, 그걸 딸려있다, 딸림 고지.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크다 이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he is tall 그러면요 키가 큰 거예요. 그러면 he is tall이 끝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말해요. 그는 크다는 뭐가 큰지 몰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키가 크다 그래야 돼요. 왜? 그라는 사람은 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온갖 걸 다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는 키가 크고 또는 그는 몸무게가 많고 그는 예를 들면 머리가 좋고 해가지고 그 존재라는 것이 온갖 것을 가리게 그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뽑아내서 그는 키가 크다, 머리가 좋다, 그는 피가 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 나아가서 그것을 알아보고 알아차리는 방식이 나름대로 어떤 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말을 배우고 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오늘날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하죠. 말이란 좀 바뀌었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틀을 우리는 함께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야, 말? 이거 맨날 함께 온 거 아니야? 사람이랑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지? 어? 나하고 너하고 다 각기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은 가지고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해서 막 주고받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본래부터 함께 하는 것이야. 그러면 함께 하는 거지만 그러면 나는 없느냐? 그게 아니야. 한국 사람은 함께 하지만은 따로따로 하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저마다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함께 쓰겠다 자기를 완전히 매몰시키지 않아요. 저마다야. 저마다지만은 함께 하는 거야. 저마다인데 함께 할 때 그럼 함께 하는 걸 뭐로 부르지? 우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서양말에서는 나라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은 저마다 따로 하는 나와 우리로서 함께 하는 나를 두 개의 나를 다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이 나름으로 윤리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다가 한 몇백 년? 막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런 바탕 이거는 이제 다 뭡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된 거지 뭐.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두 분은 난 이제 김선생님은 영문학과 나온 줄 알았는데 저번 시간에 물어봤는데 국문학과 나오는데 아무튼 국문학과 두 분 나와 보니까 우리 말에 대해서 대충은 좀 감이라도 잡잖아요. 어쨌든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 한국 사람이
그 국문학과를 나와도 우리말에 대해서 우리말의 그 본 바탕에 대해서는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흐릿함. 왜냐하면 누군가가 뭐 이렇게 흐릿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보여주고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예를 들면은 이 뭔가를 풀었을 때하고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중국에 가져온 한문을 따라간 시대가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걸 했어요. 이 글자가 맞는지 모르겠네. 일체유심조. 우리말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네? 오로지 마음으로 여긴 것이다. 이게 재밌어요. 여기는 하나가 나와버려. 일체할 때. 우리는 뭐가 나왔어요? 모든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재밌는 게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 막 일체 그러면 모든 그 왜 같냐 그러면 맹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 사람이 나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이게 똑같아진 거예요. 일체. 한국 사람은 모든 건 뭔가 모아놓은 거예요. 낱낱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낱낱이 살아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뭐 그거는 여기. 그 다음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 이게 삼국시대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걸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뭘 가리키는가가 좀 또렷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모든이 무슨 뜻이지? 그것은 뭐지? 뭐 예를 들어 오로지가 뭐지? 뭐 마음이 뭐지? 여기다가 뭐지? 뭐 이런 걸 좀 알고 있은 거야. 그래서 한자를 가져왔는데 이거 한자 낱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한자를 어떻게 알아요? 다 풀어내는 거야. 아, 이건 일체. 아, 일체는 모든 것이야. 그래, 모든 것은 요런 거니까 이건 모든 것이야. 아, 유는 오로지야. 아, 오로지는 그것이. 심조, 마음. 아, 그래, 마음은 이런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국말에다가 담아낸 거예요. 한국말에 담아냈다는 것은 이 말들의 뜻에 밝은 거예요. 밝으니까 이걸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걸 아잖아요. 밝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된다. 모든 게 뭐지고 뭐 오로지 마음 이런 게 뭔지를 거의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쓸 줄은 아는데 마음이 뭐지? 마음이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마삼 그랬어. 그 마삼의 바탕은 마사다요. 내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방송대 신문에다가 원고 보낸 게 몸과 마음과 머리요. 몸과 마음과 머리를 이렇게 다 그 하나씩 풀어낸 건데 마사다. 마사다가 뭐냐? 이거 부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수다도 바사다 그랬어. 그러다 이제 바사다가 지금 뭐로 바뀌었냐? 부수다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수다. 마사다가 뭐냐면 잘게 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뭐 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잘게 부서진 게 있어. 온갖 기억이고 뭐 이런 게 다 참고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눈을 감았다가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통째로 이 우주는 한국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우주는 다 뭡니까? 한 덩어리예요. 실제 이 우주는 낱낱이 떨어져 있어요. 모든 게 함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함께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따로 나눌 수가 없다니까 우주는. 우주에서 어떻게 따로 나눠져요? 그것들이 뭐 예를 들면 다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나오면서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지들 필요에 의해서. 네? 지들 필요해서 나눈 거예요. 다 나눈다. 마음이란 건 뭐냐? 우리가 눈 감았다가 딱 뜨면은 정신 차리는 과정이 뭐야? 하나씩 하나씩 잘게 부수는 거예요. 다 나누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연필 뭐 다 나누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눈 거 그러니까 눈 딱 떴을 때 그러니까 그 몇 초 전하고 몇 초하고 한 1초가 아니 1초가 아니라 한 1분이 지났을 때하고 나누는 개수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죠. 눈 바로 떴을 때는 나누는 게 훨씬 개수가 적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을 부릅뜨면 뭡니까? 그 작은 것까지 나누어 간대요. 마음은 뭐냐? 한국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 나눠가지고 느끼고 알게 된 것이 마음속에 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바탕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옛날에 처음에는 마음이 뭔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이게 본래는 넉이다예요. 넉이다. 이게 넉시의 작용에 넉. 우리가 예를 들면 넉, 또 역, 방향. 예를 들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머리를 거쳐서 나아가서 뭡니까? 나아가지고 그거는 저거는 시계야. 저거는 카메라야. 저거는 예를 들면 그림이야. 다 여기는 거예요. 다 여긴 거죠. 지금 여기서 뭐 이건 마이크고 뭐 옷이고 다 여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려면 넋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넋이다. 넋. 그러니까 넋을 놔버리면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넋이 나가면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넋이 나가면 응? 넋이 나가버리면 여기는 게 없어질 때 넋이 나갔다. 사람이 넋이 나가버렸다. 넉놓고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걸 여기지 않아요. 넉놓고 있을 때는. 그러면 여기는 게 뭐고 마음이 뭐고 오로지가 뭐고 이런 것을 알고서 한자는 모르니까 그걸 막 하는 거야. 새긴다. 그렇게 옮기는 사람은 머리가 반짝반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번쩍번쩍해지는 거야. 와, 이거는 이렇게 뭐. 그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나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든 황룡사 구청탑도 한번 지어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진짜 엄청난 건축물이요. 목탑으로 그게 몇 메타라고 그러더라고. 목탑으로 구청을 한번 지어봐봐요. 그 장난감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의 예를 들면 일체 유심조를 새기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 대충만 알아. 그러니까 뭐냐? 여기다가 이걸 끼워 넣는 거예요. 모든. 일체는 모든 것. 이거 뜻도 잘 모르지만 대충 끼워 넣는 거예요. 오로지 끼워 넣는 거예요. 심조. 여긴다는 내가 쓰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세요. 마음으로 짓는다 그래요. 마음으로 짓지. 그래가지고 뭐냐? 이것 중심으로 뜻을 풀어요.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만 이거 이렇게 대충 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요즘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어든 한문이든 뭐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국말을 거기다 꾸겨 넣어요. 꾸겨 넣어가 뜻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꾸겨 넣어놓은 한국말에서 뭐더니 뭐냐 그러면 그거야 그거지 다 뺑뺑이를 돈다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이고 것은 것이고 여기는 건 여기는 거고 그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바탕이 없는 거예요. 말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말이 아주 흐릿하고 흩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도는 말 가지고 사람들이 뭐 잘하겠어요? 되지도 않는 싸움 잘하는 거예요. 그럼 결판이 없어요. 뭐 말이 뭔가가 예를 들면 제대로 바탕이 있어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텐데 전혀 그거 없이 막 한없이 말로 쏟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기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더 심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상대방을 갖다가 막 헤집는 말, 괴롭히는 말, 더 상대방을 막 뒤집어 엎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거 벗어나야죠. 한국 사람이 지금까지 함께 해온 그 한국말, 그 속에는
그들 나름대로 정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예를 들면은 그 뜻의 세계를 만들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뭐 한국 말이 좋다 또 한국 사람이 뭐 생각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뭔가 새로운 길을 뚫어야 돼요. 새로운 길을. 그 새로운 길을 뚫는데 쓰일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를 들면은 뭐 한국뿐만 아니고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뚫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야 돼. 그리고 한국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나를 돌아보면 굉장히 유리해. 왜 유리할까요? 나 어릴 때 7살 때부터 천자문 배워가 맨날 중국의 그 한문 그런 거 해야 돼. 나는 중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고 글을 쓰는지를 제법 잘 알아. 우리는 뭐 한자 어휘는 엄청 많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뭐 한 거예요. 서양거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중국, 그거, 그 수십 년 공부하고, 서양 거 수십 년 공부하고, 거기다가 한국 거까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국 게 중국 거하고 서양 거하고도 좀 다르잖아요. 그거 비교해 보면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큰 실마리들을 찾아낼 수 있고 마련해낼 수 있다. 그리고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새로움이라든지 이거는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큰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